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우리 한국 공군에 굉장히 희소식이 생겼습니다. 바로 F-35, 세계 최강의 전폭기 F-35 40대 완편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먹으면 큰일 할 수 있는데 어떤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겠고요. 일본의 미 본토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송기들이 몰려왔습니다. 대규모 공중 강습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타겟이 어딘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여전히 이 인민들을 분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전이 되고 있는데 인민들 도대체 언제까지 참을 거냐 인내심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인내심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미국이 본토 주둔 수송기를 일본에 대거 전진 배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십 대의 수송기를 띄워 일본판 특전사인 공전단과 사상 최대의 강화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 아무래도 대규모 강제 진입작전 성격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1월 25일 도쿄 인근 요코타 공군기지를 거점으로 대규모 연합 공수훈련을 실시했으며 여기에는 주일 미군 소속 수송기는 물론 본토에서 대거 증원된 수송기 전력들도 참가했다고 요코타 공군기지를 모니터링하는 일본 오신트 소식통들이 1월 26일 리포트했습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훈련은 1월 25일 오전 9시 2분에 요코타 기지에 주둔하는 주일 미 공군 제374 공수비행단 예하의 제36 공수비행대 소속 C-130J 30 기체들의 이륙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374 비행단 소속의 C-130J 수송기들이 모두 이륙한 뒤에는 본토 텍사스주의 다이애스 공군기지에서 증원된 317 공수비행단 예하의 40 공수비행단 소속 C-130J 기체들도 이륙했는데요. 이날 동원된 수송기들은 각 기체의 시리얼 넘버가 확인된 기체들만 13대, 확인되지 않은 기체까지 포함하면 20대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통합망료관부 역시 대규모 강화 훈련이 실시됐다는 사실을 관련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일본 통막은 미군 수송기가 대거 동원되어 제1공전단 병력 500여 명이 히가시후지 훈련장 일대에서 대규모 강화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지자체들에게 통보했는데요. 이번 강화 규모는 미일 연합병력 600명 이상과 100개 이상의 화물 팔레트로 확인되어 현재까지 미일 양국이 수행했던 강화 훈련 중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정황은 최근 미 해병대 제31 해병원정대, 미 육군 제1특전단 등의 강제 진입작전 및 시가전 훈련 강화와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미군이 유사시 평양에 대한 미일연합 대규모 강제 진입작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C-130, 이 C-130에 한 5, 60명 정도의 완전 무장병력이 탈 수가 있죠. 이게 눈으로 확인된 게 20대 이상, 그리고 시리얼 넘버가 확인된 게 13대 이상 이렇게 지금 확인되는데 일단 이 요코타 기지에 주일 미 공군의 이 C-130J가 1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토에서 최소 9대 이상이 더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대 이상이 동원되었고 또 하와이에서 당일날 C-17 수송기까지 한 대가 더 와서 연합작전을 했다고 하는데 일본 공정단 우리로 치면 특전사죠. 이 공정단만 하더라도 500명, 그리고 이제 미군까지 해서 한 600명 정도가 공중강습, 낙하산 타고 뛰어내렸고, 그리고 화물 팔레트 100개. 화물 팔레트가 100개라면 거의 6명당 하나의 팔레트? 그렇게 많이 씁니까? 물자를? 아니죠. 그러니까 또 적진에 들어가 있는, 많은 또 대원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구수 지원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화물 팔레트에는 버기카라든지, 또 중화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비되어 있겠죠. 그래서 들어가는 이 경보병들이 그냥 소총만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화물 팔레트를 대거 투하해줌으로써 여기에서 중화기, 대전차 화기, 이런 것까지 가져가면서 버기카에서 장착하고 기동성을 가지고 이런, 원정작전을 준비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돼요. 그 일본의 이 공정단이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일본은 지금 미국 본토에 가가지고 아이언 피스트 훈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가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언 피스트, 강철 주먹이죠. 그래서 강철 주먹을 어디로 날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가전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시가지에서 강철 주먹을 날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본 이 수륙기동당 공정단 이거 창설할 때 원래 창설 목표는 낙도 탈환입니다. 낙도. 그러니까 뭐 센가쿠 열도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센가쿠 열도에 시가전 할 수 있는 장소는 없죠. 다 거기는 그냥 수풀이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최초 창설 목표와는 달리 도시가 있는 지역에 가서 뭔가 미일 연합작전을 대규모로 준비하는 거 아니냐. 그거 어디냐? 중국에 들어가서 뭐 중국 뭐 상하이를 때리겠습니까? 베이징을 때리겠습니까? 아니죠. 미일 연합군들이 특히 일본이 자신들이 위협이라고 판단되는 적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일본은 뭐 아무 데나 들어가진 않죠. 그래서 그게 북한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강제 진입 작전을 해서 누군가 하나를 잡아와서 즉 핵과 미사일을 사용할 의지를 잡아오는 것, 그걸 제거하는 것, 이게 쉽겠냐? 아니면 그냥 가서 폭격하는 게 쉽겠냐? 쉬운 건 폭격하는 게 쉽죠. 근데 폭격을 해가지고 그 의지를 가진 그 명령권자, 그를 제거하지 못한다면 이 명령권자가 그냥 빡 돌아버리고 뭐야 이거 해가지고 그냥 발사 버튼 눌러버리면 더 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을 한다면은 이 정밀 폭격보다는 실제 병력이 들어가서 강제 진입 작전을 통해서 잡아오는 또는 제거하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주말에 이 강제 진입 작전을 해서 어떻게 정은이를 또는 최고 수뇌부를 잡아오는지 그 시나리오 한번 여러분들께 분석해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조선의 붕괴를 앞당긴 사건 중에 하나인 이모 군란은 구식 군인들의 밀린 월급을 모래 섞인 쌀로 줬다가 일어난 사건인데요. 북한에서 지금 딱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강제로 험지로 보낸 젊은 광부들에게 밀린 식량 배급으로 썩은 옥수수가 지급되어 민심이 격앙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이 민족 최대 경축기간으로 선포한 김정은 추대 기념일과 김정일 생일, 김일성 생일을 기념해 전국의 주요 탄광 근로자들에게 특별 배급이라는 명목으로 옥수수를 지급했다가 되려 민심의 분노만 사고 있다고 RFA가 1월 25일 보도했습니다. RFA의 북한 내 소식통들은 당국이 설 명절이라고 옥수수를 배급했는데 옥수수 품질이 너무 한심해서 모두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 라고 전했는데요. 이들이 받은 옥수수는 수분이 너무 많아 얼어붙은 덩어리가 많고 심지어 곰팡이가 피어 썩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광부들은 배급된 옥수수를 집으로 가져가 썩지 않은 부분을 골라냈는데요. 전체의 30에서 40%가 썩거나 곰팡이가 끼어 먹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광산은 국가 주요 사업장으로 높은 공급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인데요. 워낙 일이 고되고 최근에는 배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무도 가려하지 않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이른바 3D 업종의 최악 중의 최악 직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의 기피가 심해지자 청년 탄원이라는 명분으로 대학 졸업생들을 강제로 광산에 무리 배치하고 최근 김정은의 은덕으로 특별 대사면한다던 교화소 수감자들을 사면 직후에 광산으로 보내라는 중앙당 명령이 내려와 당사자들은 물론 가족들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민들의 인내심을 극한까지 몰아가는 기상천외한 조치들을 내놓는 북한. 정말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광산에서 뭐 이렇게 엄청난 드릴 작업을 하면서 시커먼데 마스크도 끼지 않고 이런 작업을 하네요. 그래서 최근에 이 뭐 검덕 광산이라든지 단청 광산이라든지 이게 이제 광물 가격이 높아지니까 이게 우리의 살 길이다 해가지고 여기가 바로 최고 배급을 해줘야 된다. 라고 해서 막 보내려고 하는데 그래도 안 가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생 김일성 대학 나온 애까지도 보내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사진 보셨지만 뭐 예쁜 여성이 젊은 여성이 광산 가서 뭐 꽃다발 목에 걸고 광산 가는 이런 홍보 영상 보여주지만 그래도 안 가는 것이죠. 광산 가면 이런 여자들 만나 빨리 지원해 라는 건데 그래도 안 가는 것이죠. 속을 리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뭐 그 예전에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북한은 잘못하면 아오지 탄광 간다. 그래서 교화소에 있다가 특별 대사면 한다고 해서 수령님 최고예요 하고 나왔더니 너는 탄광이야. 아니 교화소에 있다가 나왔는데 아오지 탄광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더 나쁘죠. 그래서 그런 분노. 자, 그런데 여기 광산 가면 이제 보급 잘해준다고 해서 갔는데
그 배급을 받아보니까 옥수수를 주는데 옥수수가 30~40%가 썩어 있다. 또 옥수수라고 하는 것이 그 심이 있는데 그 심 무게까지 다 계산해서 주는 것이죠. 이 나달 알갱이만 주면 뭐 그래도 좀 이 양이 먹을 만한데 이 옥수수 푸대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서 옥수수 심 빼고 나면 이 나달이 알갱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옥수수 드셔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알갱이 우리가 쌀을 갖다가 뭐 볕대하고 같이 먹습니까? 쌀 다 도정해서 쌀을 먹죠. 그렇게 해서 20kg, 10kg 이렇게 슈퍼 가서 사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심까지 다 같이 주는데 그러면 최소 60% 정도는 못 먹는 거죠. 그 무게 전체의. 그런데 그 나머지 40% 중에서도 30~40%가 또 못 먹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러냐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배급을 하러 기차로 실어 나릅니다. 그런데 뭐 사정이 워낙 철도 사정이 안 좋으니까 가다가 서다 반복하죠. 그러면은 어떤 역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섭니다. 또 단선 철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앞에서 다른 기차가 와서 역에서 이제 교차를 해야 되죠. 그래서 다른 철도가 열차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중에 역무원들이 들어가서 훔치는 거예요. 훔쳐요. 그런데 이 전체 무게가 또 있어야 되니까 훔치고 나서 이 전체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 물을 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뚜껑도 제대로 안 되고 방수도 제대로 안 되니까 또 뭐 그렇게 자연적으로 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물을 부으니까 이게 이제 얼었다가 녹았다가 또 따뜻하면 곰팡이 쓸어버리고 이렇게 되어서 완전히 그냥 한 30% 40%다 얼어있고 수분 많고 물을 부었으니까 그리고는 곰팡이가 쓸어버리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모굴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식 군대에는 보급 잘 주고 부식 군대에는 보급 안 준다고 어필했더니 그래 보급 줄게 하고는 쌀에다가 돌멩이를 갖다가 섞어서 무게를 맞춰줬죠. 그걸 보고 이제 이 구식 군대 군인들이 열받아가지고 봉기를 했던 게 이모굴란. 그렇게 해서 조선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유도하고 있는데 이 그 원고를 쓰고 있는 우리 작가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전에 선생님들이 예전에 그냥 마구마구 뭐 때리는 거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 언제까지 참으려고 뺨 때리는 거. 지금 도저히 뺨을 지금 한 30대 정도 맞은 것 같은데 이 북한 인민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이런 지경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선생님에 대한 공경심, 뭐 공포감 이런 것 때문에 참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인내심이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공군이 1월 25일부로 F-35A 전투기 최종 호기를 인수해서 40대 도입을 마무리 지었다는 소식입니다. 2개 비행대대로 편성되어 본격적인 전력화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제 정권만 바뀌면 북한 지도부 앞으로 밤에 발을 뻗고 못 자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도입 완료가 예정되어 있던 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F-35A 최종 인수분 4대가 1월 25일 청주 공군기지에 도착해서 40대 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플라이트 레이더 등 복수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대한민국 공군용 F-35A 37번 기체부터 40번 기체는 현지 시각으로 1월 19일 애리조나주 루크 공군기지를 출발해서 캘리포니아주 미라마 해병 항공기지, 하와이 히캄 합동기지, 괌 앤더슨 공군기지 등을 경유하는 장거리 비행을 거쳐 1월 25일 오후에 청주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제스티-91부터 제스티-94 콜사인을 이용해서 미 공군으로부터 공중급유 지원을 받으며 자력으로 비행해 왔는데요. 이들의 도착으로 이제 우리 공군은 F-35A 40대 도입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40대가 도입된 F-35A는 청주의 제17 전투비행단 예하 제151 전투비행대대와 제152 전투비행대대에 각각 20대씩 배치되는데요. 공군은 최근 추락한 F-5E 전투기 사고를 계기로 노후 전투기 조기 대체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F-35A 20대 추가 도입을 서두를 계획입니다. 우리 공군이 도입한 F-35A는 전투 임무 수행이 가능한 블락3F 버전으로 내년부터 무인기 연동 및 내부 무장 능력 확장이 제공되는 블락4 버전으로 개량될 예정인데요. 이들이 본격적으로 작전 태세에 들어가고 이를 언제든지 사용할 의지가 있는 새 정권이 들어서면 북한 지도부 앞으로 발 뻗고 자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야, F-35 우리가 도입 40대 했는데 그게 결국 이제 다 왔습니다. 원래 19년에 10세대 그리고 20년에 10세대 21년에 14대 이렇게 들으려고 했는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4대는 지금 이제 22년 1분기
뭐 들어온다 했는데 1월 달에 다 들어와서 다행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이 10세대 들어왔을 때 F-35 10세대가 뜨면 벌어지는 일 뭐 이렇게 해서 올렸더니 그게 지금 300만 조회가 넘죠. 그래서 이제는 40대 다 들어왔으니까 40대가 뜨면 벌어지는 일 해서 이 F-35 40대가 할 수 있는 일, 뭐 당연히 뭐 북한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년 전에 제가 그 동영상을 만들 때 북한의 전력 상황 하고 지금하고 또 많이 다르죠. 그때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뭐 KN-23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추가된 북한의 전력 그리고 지금 뭐 열차 발사 미사일 이런 것도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추가된 북한 전력에다가 우리 F-35 40대가 딱 뜨면 할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께 또 이번 설 연휴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F-35가 미국에서 이렇게 여러 애리조나주 루크 기지를 출발해서 캘리포니아의 미라마 해병, 이 캘리포니아 미라마 기지가 여기에서 이제 태평양으로 떠날 때 보급받고 하는 기지예요. 그리고는 이제 출발해서 하와이에서는 출발할 때 공중급여기 KC-10하고 같이 떴어요. 그래서 이제 태평양 상공에서 또 공중급여 받고 KC-10은 또 하와이로 돌아가고 그리고 괌으로 오고 괌에서 또 오면서 또 오키나와에서 공중급여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대장정을 통해서 왔습니다. F-35는 지금 현재 우리는 블락 3 버전인데 이 블락 4에 가서 암람 공대공 미사일을 6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분장창을 더 개량하고 그리고 무인기하고 협동 전투할 수 있도록 또 개량하고 이런 업그레이드가 되죠. 이 업그레이드 비용이 수천억 원이다. 이래가지고 뭐 하나 하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이 F-35는 하나의 뭐 디바이스, 그래서 우리가 이 휴대폰이나 컴퓨터 가지고 있으면은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계속 업데이트 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윈도우 업데이트 하라고 자꾸 여기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업데이트 하러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 F-35도 하나의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통제하는 전 세계 이 업데이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계속 업데이트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하듯이. 그거 안 받으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바로 그냥 바보 항공기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업그레이드 비용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산 겁니다. 그거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뭐 때리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샀으니까 괜히 때려보는 겁니다. 알고 샀어요. 모르고 샀으면 그들 바보죠. 알고 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업그레이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F5 정말 우리 그 수원 비행장에 출격한 F5 민가로 화성에서 민가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산화한 F5 조종사가 계셨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40년씩 이렇게 가혹한 출격을 계속해서 안 된다. 그래서 이 해군이 괜히 지금 F-35B 경항모 하면 F-35B 이거 해야 되니까 스탑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추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됐는데 엉뚱한 욕심 해군 그만 내고 빨리 공군 F-35 20대 추가 도입하는 거. 한 개 비행단이 3개 비행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개 비행단이 이루어지는데 17비행단이 3개 대대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2개 대대밖에 없으니까 빨리 한 개 대대 완편시켜줘야 됩니다. F-15K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40대 하고 20대 하고 빨리 F-35A 추가 도입 사업 들어가고 또 FA-50 뭐 추가로 한다는데 그건 뭐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FA-50이 복좌형으로 있는 게 과연 이게 맞냐? 아무 쓸모없이 뒤에다 조종석 하나만 놔두고 그 조종석이에요. 마치 그 운전 연수 차량 옆에서도 이렇게 브레이크 잡고 할 수 있듯이 그 조종석이에요. 그건 뭐 무장사 이거 아닙니다. FA-50 뒤에 있는 후방좌석이 그 조종석과 똑같은 거예요. 조종석과 똑같은 거 하느라고 돈 더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무게 더 늘어가고 그것 때문에 연료 탑재량 줄어들고 그래서 이 FA-50 같은 이런 경량 전투기 시장이 앞으로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이가 민영회사라면 저러고 있잖아요. 나라에서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 시켜주니까 저 따위로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카이 민영화 시켜야 된다. 하나 디펜스 보십시오. 민영화되어서 자기네들이 하니까 먹거리 만들으니까 레드백이나 이런 거 막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카이도 만약에 저 회사가 완벽한 민영이라면 FA-50 반자화 시켰습니다. 뭐 공군이 안 시키는데 우리가 왜 합니까? 이따고 소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권이 탄생할지 모르지만 새로운 정권은 반드시 카이를 민영화 시켜야 된다. F-35 이야기하다가 카이가 나왔는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군력 발전을 위해서 카이는 민영화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빨리 F-35 추가 도입 사업에 착수해야 되고
또 락히드 마틴은 지금 우리가 랜딩 기어가 안 펴져가지고 동체 착륙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지금 F-35C가 칼빈슨에서 바다로 추락한 거,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분석 해서 이 동맹국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